지금부터요 페이지 176에 있는 부속물하고 비용하고 지상비의 총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요 을한테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을 이 갑이요 을한테요 임대차를 주죠. 임차인이에요. 이게 갑의 건물인데요. 그런데요 이 을이요 여기다 이렇게 을이 중축을 해. 임차인이요 중축을 해.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건물 봐봐. 우리 지금 이 학원 건물 보면 이 옆에 벽하고 다 지금 막혀 있죠. 그래서 어때요? 이용 문도 독립으로 들어오죠. 이걸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사무실 봐봐요. 사무실하고 교수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수실 들어갈 때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교수실은 보면은 사무실하고 막혀 있죠. 문으로 돼 있죠. 그런데 나갈 때 어디로 통해서 나가야 돼? 사무실 통해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저것은 별도로 등기를 못해요. 알겠죠? 여기를 등기하려면 아예 그냥 독립한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독립하게 이렇게 벽으로 쳐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은 별도로 등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교수실은 별도로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구조는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들어갈 때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가고 사무실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이 독립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5층이니까 밑으로 낭떠러지 가지고요 뭐 줄 하나 매달아 놔야죠. 알겠죠? 밑으로 내려갔다가 밑으로 올라야죠. 물론 미끄러지면요 그거는 자기 운이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별도로 내려갔다 별도로 올라야지 별도로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은 독립성이 있고, 알겠죠? 저기요 교수실은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 1층은 누구 것이다? 갑. 2층은 누구 것이다? 을이다. 을의 것이다. 여기는 1층은 누구 것이다? 독립성이 없다? 누구 것이다? 갑. 2층은 누구 것이다? 갑. 이 말이죠. 갑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죠. 갑. 이것을 뭐라 한다? 2층하고 1층은 똑같죠. 2층은 1층의 뭐다?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뭐다? 부합이다. 이렇게. 부합. 다른 말로 물건의 일부이다. 2층은 1층의 일부죠. 다른 말로 거래의 객체. 거래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여기 이것을 우리는 벽지 같은 거죠. 벽지. 분리복구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는 봐봐요. 벽에다가 페인트를 딱 칠해버리면 페인트는 떼낼 수 없죠. 그것을 부합이 됐다고 그래. 그러면 벽지를 바른다? 벽지를요 훼손하지 않고는 떼낼 수 있어 없어? 없죠. 떼내면 어떻게 돼? 훼손이 되죠. 본래의 용도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부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지금 TV 있죠? 우리 지금 모니터 달려있죠? 모니터 지금 벽에 달려있죠?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떼면은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은 부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부합.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을 사람으로 보면, 사람은 물건은 아니지만, 사람을 가지고 기준하면요, 우리가 옷은 벗으면 돼, 안 돼? 되죠? 다시 입으면 되죠? 그럼 부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옷은 우리 인간 신체의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머리카락은요, 뗄 수 있어, 없어? 아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붙어있죠? 신체의 일부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부합이 됐다.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런데 여기는요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다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여기 봐봐요. 모니터 봐봐. 모니터 지금 벽에 붙어있죠? 벽에 붙어있지만 이것은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아니죠. 그럼 부합이 아니죠.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떼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모니터는 건물의 일부이다 아니다? 물건의 일부이다 아니다? 일부? 아니죠. 그래서 거래객체 다 별도로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그럼 TV 없는 사람 사가면 돼요. 알겠죠? 말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사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집에 가면 TV 있죠. 삼성 TV 이런 거 있잖아요. TV 진짜 엄청 비싸죠. 그런데 저게 이제 모니터는요 그 중고이지 중저가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 모니터가 엄청나게 싸요. 말도 못하게 싸요. 근데 이것도 뭐가 문제냐?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38인치 그러면 싸요. 되게. 요즘은 38인치 아마 15만 원 정도, 이 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10만 원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50인치거든요. 50인치가 돼버리면 갑자기 가격이 비싸요. 43인치까지는 싸요. 아마 15만 원대, 10만 원대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가 버리면 한 40만 원, 50만 원대로 가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모니터 있죠. 모니터 스크린 있죠. 이것을 절단할 때 43인치인가 이것은 4개를 절단하면 4개가 딱 정확하게 나오나 봐요.
근데 50인치는 남아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50인치가 아니고 뭐 나중에 80인치가 되면 또 한 판을 그대로 쓰겠죠. 그러면 좀 더 싸겠죠. 근데 100인치가 되면은 또 남겠죠. 버려야 되겠죠. 그럼 좀 더 비싸지겠죠. 무슨 이해되시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무튼 그렇다 치고 저게요, 이제 거래 객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됐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부속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비용에는 뭐가 있다? 여기 비용에는 필요비가 있고요. 필요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유익비가 있어요. 유익비가 이렇게요. 필요비는요 어때요? 지출 즉시로 청구할 수 있고요. 또는요 필요비와 유익비는 이 두 가지는 기간이 종료가 되고 종료가 되고 목적물을 임대인한테 반환을 해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6개월 이내에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요 부속물은요, 부속물은 임대차가 뭐가 돼야 된다? 종료가 돼야 되고요. 특히 부속물은요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뭘 해야 돼? 매수가 있어야 되고,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임대차가 종료돼야 되고요,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부터 매수해야 돼. 무슨 말이죠? 건물을 학원을 할 때요 임대인한테 얘기하죠. 나 여기 학원 할 건데, 여기다 학원 할 건데 당신 이거 내가 이런 시설하겠다. 끝나면 이거 사겠느냐?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그럼 주인이 뭐라 한다? 동의. 그래 뭐 설치하고 끝나면 내가 감가상각 해가지고 살게요. 이렇게. 그러면 1년에 그러면 감가상각을 20%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 1,000만 원? 그럼 한 1년에 얼마씩 까이는 거예요? 200씩. 30% 하면 감가상각 300씩 까이는 거죠. 근데 30% 있는데 3년 뒤에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300 까이니까 333 까이니까 얼마만 남죠? 10%만 남죠. 그러니까 100만 원만 받고 나가는 거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동의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매수하거나 매수 또는요 그런데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매수죠. 이걸 뭐라고 그래? 형성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상환이죠.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비용은요, 비용은 뭘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비용을 청구하는데, 선의인 경우는 뭘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죠. 부속물 청구권은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이렇게. 강행규정이다 이 말이죠.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이것을 편면적 강행규정이야.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괜찮아. 불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다? 여기서요 차임을요 현저히 저렴하게 해줘. 차임을 현저히 저렴하게 해줘. 그래가지고 기간을요 5년 장기로 해줘. 예를 들어서 월세가 200인데 80만 원만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5년간에 60개월이죠. 그러면 120만 원씩 이기잖아요 60개월에. 그래가지고 너가 이렇게 설치하고 나갈 때 그냥 놓고 나가라고.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런 경우는 부속물 매수를 포기해도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런 말, 차임을 뭐 현저하게 저렴한다 이런 말 없이 그냥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또 부속물 매수 청구는 또 어디서 시험에 한번 나오죠? 일시사용.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중요해.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봐. 앞으로 이제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부속물 매수하고 비용상환 청구를 보면 뭐가 나오냐?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돼. 이 세 가지. 독립성이 있다. 구성부분이 아니다. 부합이다. 부속물. 독립성이 없다. 구성부분이다. 부합이다. 비용. 됐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요 이렇게 중축을 하죠. 중축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뭐다?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비용.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비용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립성이 없다, 비용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임차인이 중축하고 나서 이것을요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 임대인 너 가져 그랬다 이 말이죠. 중축한 것을. 그 말은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비용을 청구하겠다 안 하겠다? 않겠다. 그래서 비용을 만다 포기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비용상환청구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그다음에 또 뭐죠? 임대차가 종료하면 원상 복구한다. 그럼 원상 복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도요 계약을 할 때요 원상 복구라고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럼 원상 복구하면 어때요? 다 뽑아가야죠. 다 뽑아가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요 비용을 만다 포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용상환청구에서는 이 두 마디가 아주 중요해요.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했다. 비용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원상 복구란 말이 들어갔다. 비용을 포기한 것이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별되는 거니까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자료 한번 볼까요? 자료 여러분요. 자, 비용상환청구함 보고 계세요? 보고 있어요? 자, 보면 비용상환청구함. 자, 필요비는요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동그라미 전이라도 지출 즉시 동그라미 전이라도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뭐죠? 종료시 가치가 현존할 때 청구하죠. 그 다음에 필요비와 유익비는요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 이렇게 6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4번 임의 규정이죠. 기억,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바로 밑에 포기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이다. 그 다음에 니은이 중요하죠. 디귿하고 임대차 종료시 원상 복구한다. 원상 복구 그것은 뭐다?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이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디귿은요 중축한 부분이다. 중축 아까 말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것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건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은 비용이라는 말이다. 비용 94페이지 94 선생님 94 됐죠? 그래서 비용 4번의 디귿이죠.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소시키는 약정은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 주장을 뭐한 것이다? 포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자, 밑에 4번은요.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토지는 안 돼. 임대인의 동의란 말이 중요해요. 맨 끝에 임대인의 동의. 노. 지금 보시는 분이요 94페이지 왼쪽에 맨 밑을 봐야 되는데 오케이. 예. 자요. 임대인의 동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 그래서 동의 동그라미 매수 동그라미. 더 중요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두 가지가 안 돼. 두 가지.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두 가지 안 돼. 뭐가 안 돼?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두 가지가 안 돼.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몇 가지가 안 돼? 두 가지. 하나는 뭐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가 안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형성권이고요. 오른쪽이요. 3번 봐봐. 3번 부속물은 반드시 누구의 소유가 돼야 돼? 임차인 소유. 그 다음에 건물의 구성 부분이어야 돼?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 돼? 여기 봐봐. 그럼 봐봐. 그냥 무조건 따르지 말고 구성물은 구성 부분이 아니고 부합이 아니어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래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구성 부분이 아니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성 부분이 되면 비용의 문제라니까요. 그런데요 세 번째 끝에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 여러분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이 이게 뭐예요? 그것은 사진관 영업시설이잖아요. 사진관 영업시설은 누구한테만 필요하죠? 사진사한테만 필요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속물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행사 요건은요 니은 봐봐. 부속물 매수 대금하고 대금은요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시사용 아까 얘기했죠. 일시사용은 부속물 매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을은요 적법하게 전전승계가 돼 있죠. 그것을 뭐란다? 전대차요. 동이 있는 전대차. 동이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이죠. 전차인. 동이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6번 봐봐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뭐다? 강행 규정이죠.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 원칙이죠. 7번이 더 중요하죠. 차임이 시가보다 줄과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이 말이죠. 아주 싸게 해주고 나서 나중에 너 부속물 포기해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희한하게 지금 요즘 몇 년 동안요 계속 이 두 개만 났어요. 알지? 이 두 가지만. 그런데 지금 3년 4년 동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4년 동안 지금 안 났어요. 알겠죠? 지상물은 뭐냐면 이렇게 갑의 토지를요, 갑이라는 사람 토지를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빌린다 이 말이죠. 임차인 빌려가지고 여기다가요 임차인이요 을이 이렇게 건물을 증축을 해요. 건물을 신축을 해요. 여기 3월 1일 날이요, 여기 2월 1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건물에다 등기를 해. 언제요? 4월 1일이요. 그러면 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그래가지고 전속기간이요, 기간이 종료가 아니고 만료가 돼요. 만료. 그럼 지상 건물이 지금 현존해요. 그 다음에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아까 내가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안 돼. 뭐가 안 돼?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두 가지가 안 되죠? 그럼 여기서는요, 지금 여기서 보면 임대인이죠. 임대인하고요, 여기 누구죠? 임차인하고요. 임대인이 뭐란다? 임대인이 뭐죠? 해지 통고를 해. 해지 통고를 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임대인은 기간을 연장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이죠. 안 해주니까 해지 통고하면은 즉시로 뭘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뭐라 한다? 이 을은 갑한테요, 그러면 너 이 건물 사,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요, 이 임대인 땅 주인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권이 없어요. 이 남의 자기가 땅을 을한테 빌려줘가지고 을이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간이 끝나죠. 만료가 되면요, 을은 갑한테 뭐라냐? 을은요, 임차인은요 갱신을 청구해.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그걸 갱신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갱신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임대인이 예스에서 갱신을 해주면 당연한데 노, 갱신을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럼 바로 그냥 지상물 매수로 청구해요. 그러니까요, 지상물 매수니까 이 임대인은요 둘 중에 하나의 선택권밖에 없어요. 뭐를 해주든지, 갱신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알겠죠?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전세권에는 없다는 거예요. 전세권은. 왜요?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지상물 매수가 없거든요. 판례가 인정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요 임대인이 노하면 지상물 매수.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OX, X.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은 갱신 청구 없이도 지상물 매수를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청구, 이거 뭐다?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 다음에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죠? 매수. 이걸 뭐란다?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형성권. 그 다음에 여기 지상물이죠. 지상물은 무허가 건물. 건물이 무허가거나 미등기 건물이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아까 우리 부속물에서는요 반드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임대인. 그런데 여기서는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동의를 불문하고. 저 건물이요, 저 있는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냐 없냐,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불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불문하고 무허가 미등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됐나요? 그래서 이건 지상물이죠. 그럼 지상물이 뭔지는 뭐죠? 이거 지상물이 여기 봐봐요. 여기 갑의 토지하고요, 갑의 토지하고 A 토지하고 걸쳐서 이렇게 건물이 있어. 걸쳐서 이렇게 갑의 토지, A 토지 걸쳐서 건물이 있어.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지상물 매수 청구 못해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면 이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구분 소유로 아파트처럼 나눌 수 있으면 되고, 전부는 지상물 매수를 못해요.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형성권이니까 매수 청구 당시 시가, 청구 당시 을이 청구하죠.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해. 매매가 성립하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요 매매되니까요, 여기요 을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갑은 임대인이죠. 갑은요 돈이죠. 매매대금이죠. 대금은요 누가요? 갑이요. 갑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문제는요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 동시이행 관계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어. 근저당 1억의 근저당권이 있어. 매매대금은 3억인데 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1억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 근저당권이 있죠. 건물에. 이렇게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왜 있어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근저당권은 뭐라고? 말소 플러스 등기가 세금하고 동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있어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은요 3억이에요, 2억이에요? 매매대금은 얼마다?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이 근저당권을 말소를 할 사람은 누구죠? 을이죠. 을이 돈 갖고 말소를 해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매매대금은 얼마다? 그냥 3억이죠. 을은요 자기가 저당권 돈 갚고 등기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3억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이 있어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을 매매대금을 정할 때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자, 그럼 어디로 보시냐? 자, 자료 한번 봐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료 봤어요? 그리고 1번 건물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이다 체험 목적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기간이 만료 동그라미 여기죠. 기간이 만료. 페이지 어디냐? 94페이지 맨 밑에 봐. 만료. 지상시설 현존 2기 이상의 연체가 없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없어. 그러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해. 갱신을 청구 줄 것이고 거기다 써 전세권 X. 전세권에는 없다 이 말이죠. 어디에는 없다? 전세권에는 없다.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해지 통고죠. 해지 통고. 그때는 바로 맨 끝에 봐봐. 갱신 청구권 행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갱신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할 때는 갱신 청구권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오른쪽이요. 기억이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있으면 안 돼. 너희는요 매수 청구를 누가 한다? 지상물 소유자가 한다. 그러니까요 지상물 소유자가 임차인인데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상물을 만약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죠.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것은요 임차권 소멸 당시 누구를 상대로 한다? 소멸 당시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데 임대차가 소멸되고 나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토지 양수인한테 지상물을 매수하라고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임차인에게 뭐가 있으면 대항력이 있으면 토지 양수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인정 범위 기억은요. 여기 봐봐.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임대인의 소용이 있냐 없냐?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냐 안 얻었냐? 건축허가가 있냐 없냐?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디귿이 중요하죠. 디귿하고 니을이 가장 중요해.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 제3자 소유 토지 전부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안에서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됐죠 지금? 자, 행사 효과는요. 행사 효과 두 번째 끝에 매수의 임대인은 그 매수를 뭐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하고. 니는요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죠. 근저당권이 있어도 인정이 되지만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 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요. 디귿은요 건물 명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대금 지급 의무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5번은요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럼 여기 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이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무효. 그래서 그럼요 이것을 잘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뭐라 한다? 임대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어디를 보시냐? 민법 총칙 맨 앞으로 와. 민법 총칙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